네,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자, 국무위원들은 시간을 갖고 더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그래서 고심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흔역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간신히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정부는 빼기로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무위원 간담회를 진행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아직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요. 네. 이번 그 헌재 판결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사실은 권한이란 게 결국은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어떤 기관의 어떤 권한 다툼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위 말해서 그 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선고를 하려 하다가 2시간 전에 이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어떤 주초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결국 이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이제 임명권에는 또 재량이 있기 때문에 예. 시기 면에서 좀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고심을 해야 되는 대목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어떤 몫에 대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고 어떤 직권 남용의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고 또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느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국무회의에서 반발이 심한 이유가 지금 현재 여야 합의에 있어서 원래 여야 합의는 헌법재판소장이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 혹은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가 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결국은 또 민주당이 또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반발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숙고해야 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뭐 반발이 상당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명해야죠. 예, 바로. 네, 당연하죠. 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3명, 국회에서 3명, 그다음 대통령 3명, 총 9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헌법재판소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기간은 정하지 않았죠. 예, 물론 기간은 안 정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작년 12월 27일에 통과된 법입니다. 통과됐습니다. 마흔여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통과시킨 게 작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다가 국회의장이 왜 이거는 헌법상 임명을 해야 된다. 예. 왜 부작위를 하느냐. 다 일을 안 하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미 시간을 끌은 거예요. 시간을 끌 만큼 충분히 끌은 사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끌겠다? 그 자체가 정무적이고 정치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죠. 이것은 다양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추천하는 3명의 다양한 재판관들로 하여금 9명으로 구성을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 것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예. 그런 과정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은 그러한 헌법의 정신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스스로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또 이 임명을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과정을 다 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결론을 갖고 지금 또 그걸 재량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예. 그리고 다 그분들이 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붙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고위직을 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는 이 국민의힘도 우리나라의 보수당인데 보수의 최고의 가치는
전통과 법치입니다. 네. 왜 법을 안 지키고 법을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지 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 전에 임명은 안 된다고 국민의힘은 밝히고 있는데 지금 단식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정말 박수영 의원은 이럴 때 단식하라고 있는 단식이 아니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을 지키라고 단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법을 지키지 마시오라고 단식을 한다?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단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수당의 국회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법을 지키지 말라고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는 그러한 일이 어찌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법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재량이다 그러면은 입법부하고 사법부에서 3명의 추천을 왜 받습니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임명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대법원, 국회에서 하고 대통령 그래서 9명이서 다양성 속에서 균형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유지해달라. 그게 헌법의 요구사항이고 헌법의 정신인 거죠. 근데 그것을 해석을 이거는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해석을 해왔다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판결 내렸으면 수용을 하는 것이 참다운 보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봐야죠. 예. 네, 홍 의원님께서는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형식적으로는 김병호 의원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지만 또 속내는 굉장히 좀 복잡할 건데 왜냐하면은 마은혁 그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과연 그러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러면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참여를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변론 재개를 통해서 어떤 갱신의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래 되면은 4월 18일 날 또 문영배 이미선 또 재판관 임기가 또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등등의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임명해야 될 이런 어떤 건데 대해서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조차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좀 버텼던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사람을 임명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많은 사람이 당시에 비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우원식 의장이 권한 쟁의를 했고 한데 그게 당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회의 어떤 추천권을 침해했느냐 했던 여부하고 또 하나는 지위 확인 소송입니다. 즉 마은혁 그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임을 확인하는 지위 확인 소송인데 지위 확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임명을 하더라도 임명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임명권자의 어떤 재량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겠는데 예. 그 여야정 그 협의체 있잖아요. 국정협의회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이전에 열릴 예정이었을 때는 직전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국정협의회. 근데 이번에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열렸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일단 국정협의회는 여는데 민주당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정부 빼야겠다. 최상목 권한대행 빠져라 해서 여야 협의체로 이번엔 바뀌어서 열리나 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원래 최상목 권한대행 국회의장, 예.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임의로 해석을 하고 또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 이런 임명을 미루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당의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예.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부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이제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빼고 네.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이렇게 3자가 국정협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예. 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시급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과 민생에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추경이다, 그다음에 연금 개혁,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비, 그리고 반도체법 예. 이런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현안들 중에서 상당 많은 부분들이 거론이 될 텐데요. 저는 뭐 정부가 참여하면 좋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합의된 부분을 잘 이행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요. 그러니까 그럼 민생을 위해서 여야 정이 함께 모여야 되지 않냐. 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빼는 게 아니고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 마흔역 재판관 문제도 그때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마흔역 재판관은 아마 또 얘기를 해봐야 또 아마 묵묵부답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최상목 뺐다. 권한대행의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무의원들 얘기만 듣고 그리고 예. 지금은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보다는 여당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하면 다시 말해 여야와 국회의장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합의가 되면 예. 어차피 여당인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정부 측도 큰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민생 문제거든요. 예. 예, 민생 문제가 시급하게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공감되는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없더라도 예.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생을 팽길 수 없으니까 일단 여야 합의는 했다 이렇게 네. 표현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빼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말 그동안 얼마만큼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쇼를 했느냐 이런 것을 여실히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협의체가 왜 이제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됐습니까? 지금 탄핵 정국에서 국가 원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일단은 권한 대행이라도 참석을 해서 최대한의 어떤 국정 전반에 관련된 것을 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로 국정협의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정협의체인데 만약에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빠진다면 이것은 국정협의체가 아니라 여야협의체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존에 이루어왔던 어떤 여야 회담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정말 민주당은 본인들의 어떤 당리당략에 어떻게 보면 좀 의존을 해서 정말 국정협의체의 진정한 가치를 저는 너무 무시한다 좀 생각이 좀 들면서 만약에 예. 여론이 만약에 뒷받침된다면 저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한덕수 권한대행 때처럼 당장 탄핵하려고 덤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니까 여론의 당시 역풍을 맞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당장 탄핵을 하고 싶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좀 국정협의체 좀 빠져라 이런 식의 있던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흔역 후보자 임명과는 별도로 예. 별개로 당연히 협의체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다시 헌재가 탄핵 심판 최종 평의에 들어갔는데요. 조만간 선고기일이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보통 한 2주 정도 되는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4일이 유력하지 않나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평의를 통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이제 일치를 봤을 때 이야기고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고 좀 쟁점이 굉장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어떤 사례보다도 굉장히 지금 현재 쟁점이 갈리고 좀 경론이 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날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간이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앞에 두 번의 케이스보다는 시간이 더 갈 가능성이 많다. 거기다가 예. 또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 기각 여부라든지 체제감사원장이라든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등 지금 현재 가처분 내지는 시급히 또 이미 변론기일이 종결된 그런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예. 아마 14일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또 변수는 없을까요? 아까 우리 죄송합니다.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홍석준 의원께서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경론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 마치 경론을 벌이고 있으니까 만장일치가 아니라
몇 대 몇으로 나올 거고 마흔역 재판관이 합류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는 국민의힘의 기대죠. 저는 무조건 8대 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저는 만장일치를 보여온 거고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어떤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봤지만 계속 궤변과 거짓말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저걸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의 과정도 평의라는 게 전 재판관들이 모여서 수비하는 예. 과정인데요. 평의 과정도 상당히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이제 11일, 14일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7일 또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네. 늦어도 다음 주 14일까지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져야 되고 예.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고 그게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또 다 원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헌재에서 선고 2, 3일쯤 전에 선고일을 알려줬으니까 저희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데 오늘부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 앞에서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오늘부터 밝혔고 행동하고 있고요. 또 양대 노총 같은 경우에는 헌재 방문해서 파면 촉구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장외에서 그러니까 심판정 밖의 여론전은 점점 양극단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헌법재판이라는 그 자체가 사법적 영역과 또 정치적인 영역이 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게 지난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째는 정말 그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마로니 거리에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토요일 날 연합뉴스 TV를 가고 이제 강화문 갔는데 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오셨는데 우리 김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국민이 원하고 세계가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탄핵 어떤 여론조사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특히 또 이 탄핵의 케이스를 보면 사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은 사실은 미국에서 생긴 제도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상원에서 하는데 미국에서 근 300년 이상 의회 제도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딱 3명, 즉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하원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지만 상원에서 다 부결이 됐습니다. 물론 리처드 닉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 소추 중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사퇴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쉽게 탄핵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아무도 어느 국가도 없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의 좀 특이한 사항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30의 청년 세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왜 탄핵이 돼서는 안 되는가 탄핵이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분들이 너무너무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 싸움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반대 집회 열기는 당분간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부분은 그 양 진영에서 지지층을 해석하는 그 평가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탄핵 찬성 여론이 55% 내려간 적은 없었죠. 탄핵 찬성과 반대는 한 평균 한 55대 30 정도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의견으로 그쳐야지 폭동을 선동한다든지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예.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의원들이
서부지방법원이라는 법원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을 초래하고 또는 없어져야 될 어떤 존재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사법부를 평가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일종의 내란 선동이 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최근에도 서모 국회의원이 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저는 그게 극우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국회의원인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탄핵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이에요.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공당입니다. 그 공당의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서 공수처와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라고 선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런 정당이 계속 있어야 되냐까지 생각할 정도로 예.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이 오히려 보수당이라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보수가 뭐냐? 보수는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일부 당원들을 보면 다 반헌법적이에요. 다 법률을 위반해요. 그리고 주장만 합니다. 예. 누가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장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막 퍼날라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더 이상 우리가 사법부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국회의원들이 보여서는 안 되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예. 그런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적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1절 집회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 같거든요. 반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서 의원께서 한 발언 자체가 좀 강한 발언은 맞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행사장에 나가서 강한 어떤 주장에서 나온 말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 초기부터 그 탄핵 촉구 관련된 단체 집회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어떤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그런 어떤 저는 행동을 해왔다. 그리고 전과사범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국가지금보안법을 지금 현재 위반한 어떤 전과자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많이 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어느 당이 반헌법적, 반법률적인가 그런 것을 예.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네. 서부 저는 지법도 저는 책임에서 자유스럽게 없는 게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 쇼핑한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6일, 12월 8일에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영장이 청구했는데 기각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다 거짓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장 쇼핑을 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부지법도 저는 책임에서 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런 어떤 점에서 저희 예. 당에서 일부 많은 분들이 서부지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수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법률적으로 법치주의 내에서 있던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 가지고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정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쇼핑이 아니라 지금 뭐 압수수색 결과를 기다려 보면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판결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 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서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은 워낙 그 사법 재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가 뭐 열 몇 가지 되는데 가장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판 건 3월 26일 날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헌법 84조 즉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재임 중에는 소추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면제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자의적인 본인 제멋대로 해석인 것이고 또한 68조에 보면 재판상의 이유로 재선거를 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저는 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많이 된다면은 저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사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그런 저는 시도를 할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가 지금 압도적인 다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마저 민주당에서 하면은 그 거부권이 이제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사법부가 대법원에서 3월 26일 날 항소심에서 저는 1심과 유사한 징역형이 이제 선고 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지 어떤 국론의 어떤 분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바로 의견 들을까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재판에 유리한 점을 얻을 수도 없지만 또 이재명 대표로 해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소환에 그 공무가 아닌 것으로 해서 한 번도 재판을 소홀히 하거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는 재판을 연기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그 가짜 논리거든요. 변호사를 선임을 늦게 했다. 변호사 선임은 늦게 하든 일찍 하든 재판 일정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재판부가 자기 일정대로 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있다 없다로 이 재판 일정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고요. 공시송달 문제도 집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그래서 한 번 늦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모든 대한민국의 피고인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일어나면 재판 지연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고등법원 재판,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 아마 재판부가 예상한 일정대로 잘 진행해 나가리라 생각하고 예.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 일정에 맞게끔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전혀 이견 없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